안녕하세요. 비코의 김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의 연산 결과를 알려주는 연산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연산을 활용하게 될 텐데요. 연산이란 하나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연산은 연산자와 피연산자로 우리가 구별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주로 데이터를 계산하거나 그리고 비교하거나 그리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C언어의 주요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 할당 연산자, 그리고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비트 연산자, 증감 연산자 혹은 기타 연산자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산술, 할당, 비교, 논리 연산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와 할당 연산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는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사칙 연산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더하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두 값의 합을 결과를 보여주고요. 빼기는 빼기, 곱하기는 곱하기, 나누기는 나눗셈이 되게 되는데, 이 나눗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형에 대해서 배웠죠. 자, 자료형은 우리가 인트형, 정수형으로 하게 되면 그 결과도 정수로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나눗셈의 결과는 딱 떨어져서 우리가 정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수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정수형으로 표현하게 되면 나눗셈의 결과가 우리가 정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눗셈의 몫이 나오게 되고요. 자, 플로트, 실수로 우리가 그 결과를 출력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소수를 포함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특이한 연산자가 하나 더 있는데요. 모듈로 연산자라고 해서 퍼센트 기호를 쓰는 연산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값을 나눈 나머지 값을 알려주는 연산자인데요. C 언어나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할당 연산을 살펴보면요. 할당 연산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변수에서 많이 사용했었던 연산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는 연산자를 많이 살펴봤었죠. 수학에서는 는은 둥어로서 좌변과 우변에 같다는 뜻을 가지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우측에 있는 값을 좌측에 저장, 할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변수를 만들고 는, 그리고 값을 썼을 때 우리가 그 값을 변수에 할당, 저장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과 할당을 동시에 해주는 할당 연산자들인데요. 더하기 는을 같이 쓰는 경우에는 A 더하기 는 B, 이 경우에는 A에다가 A와 B의 합친 값을 다시 넣어주는 할당 연산까지 포함된 연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듈로도 똑같이 할당 연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산술 연산과 할당 연산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에다가 우리가 A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바로 초기값으로 정해주고요. B에다가는 3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정수형으로 만들었고요. 이 결과를 printf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과 10, 이 연산 결과는 정수형으로 출력을 하도록 D를 이용해서 형식 지정자를 만들 거고요. A 플러스 B를 먼저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는 13, 잘 나오죠? 나머지도 똑같이 해보도록 하죠. 빼기, 자, 7, 잘 나오네요. 그 다음에 곱하기, 네, 30, 잘 나옵니다. 자, 나눗셈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죠. 우리가 나눗셈 결과를 정수와 정수의 나눗셈 결과를 정수로 출력하기 때문에 뒤에 소수점을 제외한 몫만 나오는 것이었고요. 당연히 몫인 3이 잘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모듈러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나머지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까요? 모듈러 연산은 퍼센트 기호를 이용했었죠. 퍼센트 기호를 이용해서 모듈러 연산을 하게 되면 나머지인 1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몫과 나머지가 아니라 소수점까지 같이 표현하고 싶다면, 자, 우리가 자료형을 바꿔줘서 플로트로 하나를 바꿔주면 되겠죠. 바꿔서 얘를 4.0이라고 실수 형태로 저장해 두도록 하고요. 출력되는 형태도 당연히 플로트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눗셈을 해주면 실수형으로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나눗셈 결과가 소수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333 잘 나오고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산술연산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할당연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다시 원래대로 정수로 바꿔두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자, AB, 그리고 얘도 3으로 바꿔주고요. 자, 할당연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산 결과를 바로 할당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었죠. 자, A는 A 플러스 B. 자, 이러한 연산이 있다는 것은 A에다가 B를 더하고, 그죠? A, B를 두 개 더해서 기존에 있던 A를 대신해서 그 합산된 값을 넣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A 플러스는 B 이런 식으로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러면 이 결과는 A가 바뀌기 때문에 A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정수 결과를 정수로 출력을 해야겠죠. 출력을 하면 이렇게 13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당연산, 자,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 이거는 A는 A 플러스 B 이것을 축약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할당연산도 마찬가지로 빼기,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 모두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모듈로 연산 할당된 결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당연히 나머지가 A에 덮어 써지겠죠. 그래서 A 결과가 1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연산자로서 비교 연산과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 연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등호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연산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비교 연산의 결과는 true or false 그리고 1 또는 0 이 값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비교 연산자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비교 연산자로서 왼쪽과 오른쪽 값이 같은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는을 두 개를 쓰게 되면요. 왼쪽과 오른쪽 값이 같은 경우에는 자, true 1의 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0 false의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연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지 여부를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다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산자도 필요하겠죠. 느낌표와 는을 이용해서 각각이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냐라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산자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큰가 혹은 크거나 같은가 그리고 작은가 작거나 같은가라는 비교를 위한 연산자들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논리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참과 거짓이 나오는 값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논리 연산자는 AND, OR, NOT과 같은 세 가지 연산자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AN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앰퍼센드를 두 개를 연속으로 붙여서 AND 연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ND 연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라면 거짓, 0의 값을 가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OR 연산이죠. OR은 우리 그대로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인 값을 가진다면 참인 값을 가지는, 즉 0, 1일 경우에는 1, 0일 경우에 1, 1일 때도 1의 값을 가지는 연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0일 때만 0의 값을 가지는 연산자라고 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낫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우리가 값을 도출해주는 연산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참일 때는 거짓, 거짓 때는 참의 값을 보여주는 연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비교 연산과 논리 연산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는 10, B는 10, 우리 똑같이 그대로 두도록 하고요. 연산 결과만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비교 연산과 논리 연산의 결과는 true or false로 1 또는 0으로 우리가 출력할 수 있었죠. 1 또는 0이기 때문에 똑같이 정수형인 D로 우리가 형식 지정자를 설정해 주고요. 이번에 비교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같냐라는 비교 연산을 해주고 출력을 하게 되면요. A는 10, B는 3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0, false인 0이 나오는 걸, 거짓인 false, 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르냐 한번 넣어볼까요? 다르냐 넣으면 다르기 때문에 참이겠죠? 그래서 1, true가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A가 크냐라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크냐라고 물었을 때는 10이기 때문에 더 크죠? true, 1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크거나 같아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반대로 작냐라고 물어보도록 하죠. 당연히 false인 0, 거짓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비교 연산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비교 연산을 두 가지 논리 연산으로 묶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A가 B랑 다른가? 이거 자체는 true죠. 그리고 사이에 and를 의미하는 앰퍼샌드를 2개 넣어주고요. 또 다시 또 한 번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nd 같은 경우는 2개가 동일하게 참일 경우에만 참을 보여줬었죠. 네,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둘 다 참이기 때문에 1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거짓으로 만들어 볼까요? A와 B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2개가 같냐고 했을 때 이 결과는 false가 됩니다. false와 true가 and 연산으로 묶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결과도 false가 됩니다. 0이 나왔죠? 둘 다 false로 했을 때도 똑같이 0, 거짓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OR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OR 연산은 자, 우리 엔터키 위에 있는 파이프, 자, 요거 2개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하나를 참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R 연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 나왔었죠. 그래서 1, true가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당연히 둘 다 참일 때도 참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OR 같은 경우는 둘 다 거짓일 때만 false 0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0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not 연산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not 연산은 true는 false로, false는 true로 반대로 바꿔주는 연산이었죠. 자, 지금 A는 B와 같냐? 이거는 당연히 두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false, 0의 값을 가질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느낌표를 이용해서 not 연산을 해주게 되면 지금 A는 B, 다르기 때문에 false겠죠? 반대인 true가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를 참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참의 반대인 이제 false, 0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산자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비코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제목은 약속 시간까지 몇 분이라는 문제고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 월드에서 유명한 베테랑 모험가 루루와 루미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악몽의 시계탑을 함께 오르기로 했다. 자, 근데 루루가 늦잠을 자버렸네요. 그래, 다행히 약속 시간을 넘기지 않았지만 루루는 약속 시간까지 빨리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약속 시간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루가 일어난 시간과 약속 시간이 주어질 때 약속 시간까지 얼마 남았는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입력 설명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첫 줄에는 루루가 일어난 시간이 H1, M1, 콜론을 기준으로 주어진다. 자, 우리가 이제 형식 지정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떠오르죠. 자, 그리고 둘째 줄, 이번에는 두 종류의 입력을 받게 되네요. 둘째 줄에는 약속 시간이 자, H2, M2, 콜론을 기준으로 주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H1과 M2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자, 출력은 약속 시간까지 남은 시간을 콜론을 구별해서 출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입력 예시를 살펴보면 12시 30분에서 14시 3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 남은 시간인 2시간 5분이 출력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니 천천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먼저 변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시간과 분을 정의할 수 있는 int형으로 해야 되겠죠. H1, M1 그리고 H2, M2의 변수를 만들고요. 이 각각의 시간과 분을 우리가 합쳐서 분으로 바꾸고 난 뒤에 t에다가 저장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t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캔F를 이용해서 각각 입력받아야겠죠. 우리가 콜론을 통해서 구별해서 입력받기로 했기 때문에 D, 형식 지정자 D, 그리고 콜론 D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값은 H1, 그리고 M1에 저장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 시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다음에 약속 시간에 입력받을 텐데 똑같이 스캔F를 이용해서 D, 그리고 콜론 D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H2, M2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연산을 해서 T에다가 저장해 주도록 할 텐데요. 당연히 C를 먼저 빼줘야 되겠죠. H2에서
현재 시간에서 H1, 약속 시간에서 현재 시간을 빼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얘는 시간이기 때문에 60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분을 M2에서 M1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과를 T에다 넣어주면요. T는 이제 분으로 바뀐 결과를 가지고 있겠네요. printf를 이용해서 이제 출력을 할 텐데요. 자, 출력할 때도 똑같이 C와 분으로 나눠서 출력해야 됩니다. D, 그리고 또 D를 이용해서 각각 C를 정수로 바꾸고 남은 분을 출력해 주도록 하죠. 그리고 C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60으로 나눈 몫이 C가 되겠죠. 그래서 T를 60으로 나눈 결과를 첫 번째 정수에다가 출력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정수는 당연히 나눈 나머지가 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60 이렇게 우리가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테스트하기를 통해서 제대로 실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입력 예시를 복사를 해서 넣어주고요. 테스트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성공됐고요. 2시간 5분 정확하게 잘 출력되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러면 현재 코드를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100점 정확하게 코드가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시된 관련된 문제도 비코에서 꼭 찾아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